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션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은 좀 전환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4%대 뭐 그 이상의 급락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달러 위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 전체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인들이 물량을 팔아먹는 구간이 되는데 결국 이 간밤의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다 받고 있는 거고 이 에코프로 역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어제 강조를 했던 이 밴드에 오늘 이제 정확히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박스 하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 터치를 했으니까 문자를 다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계속해서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기서 이제 바로 좀 전환이 나오면서 이 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쇼 스퀴즈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 흐름 제가 원하는 그 베스트 흐름은 안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밀렸다고 해서 이탈 역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 에코프로 이 어떠한 전략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지금처럼 정성과 또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적이라는 이 데이터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주가가 밀리는 거는 대적 변수 때문에 잠시 속도가 늦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만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맥션 밴드에 지금 이 터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에게 마지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자리라고 보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기다렸던 자리를 기다리면 터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드려요, 여러분들. 뜬 자리에서는 제가 이 하단 라인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한 자리에서만 드리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맥전 밴드에 온 건데 자,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트리거를 바랬지만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데 대차 잔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대차 잔고도.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저는 이 거래량밖에 좀 안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들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래량은 자백을 한다. 캔들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공포를 주거나 페이크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에서는 추격 매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거래량들은 그러니까 즉 돈의 양이죠. 이건 결코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때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물량을 매집할 때는 거래량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점 완전히 말라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실 2차전지 쪽은 삼성 SDI나 LNF나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사실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 관심도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닥을 기는 구간을 우리는 이 고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고사 작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이 에코프로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 하고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 엄청 지루하시죠? 네, 저도 지루해 죽겠습니다. 지루한 구간을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털지 말고 보유하자고 하는 거는 이 세력들 역시도 그 지루함을 바로 노리기 때문인 거죠.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그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이 손익비 구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에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건 물론 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을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죠. 이 횡보 구간에서 세력들에 대한 이탈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 막대한 이 거래량들을 받아줄 이 주체가 필요해서 거래량 역시도 미친 듯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현재 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건 그건 보통 이제 가짜 공포, 가짜 하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바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이 세력들의 전략이다. 10월 달의 거래량, 12월 달의 거래량, 또 1월 말에도 이 엄청난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던 에코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나가는 물량은 그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 그죠?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누가 매집을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 엄청난 폭등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어디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었는지. 자, 에코프로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 역시도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죠. 오히려 뭐 횡보에 대한 길이도 그 대한전선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더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확실하게 매집을 하고 띄운 종목, 그러니까 주포가 확실히 있었어요. 기관과 외인이라는.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의 이 기간 조정 충분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인들이 최근 이 중요한 라인에서 가격 관리만 좀 해주는 정도예요. 근데 이 개인들을 절대적으로 좀 데려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들한테 분명히 수익을 주면서 데려가는 이 주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에코프로의 형태를 봤을 때는 뭐 개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의도가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지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매도냐? 매도는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한번 다시 좀 정밀하게 짜보겠습니다. 제가 최초 이제 매수의 사인을 드렸던 자리는 바로 이 박스 하단 라인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주가가 밴드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1차만 드렸어요. 1차만.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1차만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런데 비중을 다 안 싣고 1차만 샀느냐? 자, 세력들이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끝까지 털어내기 위해서 이 페이크성에 대한 하락도 우리는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라인을 바로 이 파란 밴드 구간의 상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중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대한전선 조금 전에 잘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대한전선 역시도 여기서 이제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 페이크성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이 파란 밴드를 지지로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뭐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강세를 보이는 패턴들의 특징이 전부 이 노란 밴드보다는 파란 밴드의 지배력을 훨씬 많이 받는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역시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차에 대한 물량으로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는 우리가 1대1 비율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 하단의 가격에 좀 맞춰 놓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음봉 있죠? 전쟁발 악재로 발생했던 이 음봉. 그러니까 이 음봉을 깨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지지들도 강력하지만 이 이란발 악재보다 더 큰 메가토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저가 라인 때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코스피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런 최악의 악재는 없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박스 상단에 빠른 돌파가 아니라 박스를 그리고 나서 바로 돌파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눌리고 가는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고점 대한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한번 눌리고 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 역시도 약간 횡보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고 뭐 페이크성 하락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전환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점에 지금 이 닿는 순간들,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중요한 구간에서 제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맞춰 짜놓은 그 전략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회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